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 병원 병원장 고도일입니다. 원장님, 목 디스크 환자분들 중 초기처럼 어깨나 팔이 끊어질 듯 아픈 건 많이 좋아졌는데 손끝 저림은 도무지 안 없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정말 많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서 시술도 하고 주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통증은 다 없어졌는데 그런 손 저림만 남는 경우 가장 흔하게 겪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확 누를 때는 어깨부터 팔뚝까지 전기가 통하듯이 극심한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경의 염증과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다행히 그 끔찍했던 굵직한 팔 통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보통 한 3, 4주 걸리는데 유독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에 벌레가 기어간다든지 이런 저림 증상만 끝까지 남아서 환자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럼 팔이 찢어질 듯한 통증은 금방 사라지는데 손끝 저림만 유독 안 낫는 건가요? 우리 몸의 신경이 회복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경이 회복되는 물리적인 거리와 속도입니다. 목 디스크는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긴 질환이잖아요. 근데 치료를 통해서 목에서 신경이 눌린 것이 풀리게 되면은 신경은 한 번에 다 같이 낫는 게 아닙니다. 눌려있던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로 거쳐 손가락 끝을 향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회복이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몸의 신경은 아주 천천히 하루에 겨우 1mm 정도씩만 자라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목에서부터 손끝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꽤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발적인 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가락 끝은 목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신경이 손끝까지 도달해서 정상 감각을 되찾기까지는 물리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큰 통증을 느끼는 신경하고 미세한 감각을 느끼는 신경의 차이입니다. 목 디스크로 신경이 강하게 눌려서 있을 때 발생하는 팔이 찢어지는 듯한 큰 통증은 디스크의 압력이 조금만 줄어도 또 큰 붓기만 가라앉아도 비교적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합니다. 이 예민한 감각신경은 99%가 낫더라도 나머지 1%가 완전히 정상으로 재생될 때까지 뇌로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즉, 신경을 누르던 굵직한 압력이 빠져서 아픈 통증은 없어졌는데 그동안 손상되었고 얇고 예민한 신경세포가 100% 원래대로 아물고 재생되는 물리적인 과정이 우리에게는 저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통증이 먼저 사라지고 미세한 신경이 마저 낫는 과정인 손끝 저림이 가장 마지막까지 길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손끝 저림을 하루빨리 털어내려면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손끝에 남은 과민한 신경을 달래주고 목에서부터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 통로 전체를 열어주는 5가지 핵심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기대 턱 당기기입니다. 벽과 등에 뒤통수를 기대고 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고 뒤통수를 벽에 지그시 민다는 느낌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거북목 자세로 좁아져 있던 목 뒤쪽 신경 구멍을 물리적으로 넓혀서 신경의 숨통을 틔워주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두 번째, 저림 완화에 가장 탁월한 신경 글라이딩 운동입니다. 좁은 틈에 끼어있는 신경을 치실짓하듯 부드럽게 움직여서 유착을 풀어주는 원리인데요. 저림 쪽 팔을 옆으로 쭉 뻗고서 손바닥이 벽을 밀듯이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고개를 뻗은 팔의 반대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손끝까지 가는 신경 다발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됩니다. 세 번째, 어깨 W자 견갑 안정화 운동입니다. 양팔을 들어서 알파벳 W자를 만든 다음에 날개뼈를 등 중앙으로 꽉 모아주면서 끌어내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시선은 45도 위로 향하고 30초간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목 신경이 지나가는 어깨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잡아줘서 신경이 지나는 길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줍니다. 네 번째, 가슴 열기 스트레칭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 팔을 크게 열어서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걷기와 팔 흔들기입니다. 걷기가 목 디스크의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팔을 앞
목뒤로 활기차게 흔들면서 걷는 동작 자체가 아주 훌륭한 동적 신경 스트레칭입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은 말초신경 끝까지 혈액순환을 강하게 촉진해서 손상된 감각신경의 회복 속도를 월등히 높여줍니다. 원장님, 앞서 손끝 저림이 느린 회복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알아서 낫겠지 하고 둬도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손끝 저림의 회복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경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끝 저림과 함께 팔이나 손아귀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물건을 자주 놓친다. 또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 같은 미세한 손가락 동작이 갑자기 둔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는 낫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감각신경을 넘어서 운동신경까지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 병원에 오셔서 MRI로 재평가를 하거나 신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가 없는 일반적인 회복기 환자분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낫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신경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머리 무게 중심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면 목 디스크 하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드시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면 환경입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목이 꺾이지 않게 어깨 높이만큼 높은 베개를 비워야 되고요. 똑바로 누울 때는 목의 C자 커브를 지지하기 위해서 낮은 베개를 써야 자는 동안 신경이 눌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의 강도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신경 운동을 할 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찌릿하게 아플 때까지 억지로 당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신경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통증이 없는 가벼운 범위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장시간 같은 자세는 금지입니다. 1시간 앉아 있었다 1분이라도 일어나서 가볍게 목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온찜질하고요. 목 보호대 활용입니다. 뻐근한 목 뒤 근육을 온찜질로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손끝 감각신경의 회복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 싶을 때는 목 보호대를 하시면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회복 과정을 견디고 계신 목 디스크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손끝 저림은요,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는 마지막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생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되 만약에 미세한 손동작이 안 되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도일 병원 병원장 고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